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김철훈 세무사님이 제 책을 딱 사갖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인데요. 상속세라고 하면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이야기 아닐까 하는데 정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꼭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취지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세요.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은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이 움직이면 옮겨가면은 내는 세금이고요.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이 옮겨갔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 다 재산이 옮겨갔을 때 내는 세금이긴 한데 하나는 살아있을 때 하나는 사망하고 나서 내는 세금인데요. 요 증여세랑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증여세는 이제 받는 사람 중심이에요. 어려운 말로 이제 유산 취득형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하고요.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기고 간 재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상속세 계산 방식입니다. 주는 사람 중심인 상속세, 받는 사람 중심인 증여세. 자,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해당 재산에 따라서 어떤 게 증여세가 낮다, 어떤 게 상속세가 낮다, 이렇게 좀 갈라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보면 부동산을 먼저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시점에 그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할 때 당시에 그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상속을 했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부동산의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상향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증여를 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조금 적게 나올 수 있고요. 부동산 말고 이제 예금이나 적금 같이 이렇게 금융 상품들은 이제 증여에는 없는 상속세에만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고 해서 뭐 한도가 2억이나 또는 20%까지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금융재산으로 된 예금이나 적금을 넘겨줬을 때 거기에 일정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고려를 해보면 되는데, 사전 증여가 있다면 상속세를 이제 공제 한도를 낮춰줄 수가 있고, 또 증여하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변동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해야 하는데, 일단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향후에도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부동산은 증여하는 게 유리한 거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 2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을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어떤 재산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혹은 이거는 안 내도 되는 재산이다, 그런 건 어떻게 나뉠까요? 일단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재산, 적극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빚, 이 소극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빚, 부채까지도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건으로 따지자면 눈에 보이는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금전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무형의 자산 같은 경우도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싼 시계나 보석류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분양권, 뭐 입주권 이런 것들도 다 권리이기 때문에 다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자격증과 같이 뭐 돌아가신 분의 일신상에 전속되는 뭐 이런 것들만 빼고는 이제 상속 재산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는 이제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제 또 그것도 상속 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고요. 신탁 재산이나 아니면은 퇴직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로 상속 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매깁니다. 퇴직금까지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해외에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돌아가신 날 현재 국내나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고요. 국내외 모든 재산. 네, 돌아가신 분이 만약 비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상속계실 돌아가신 날에 국내에 있는 재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거주자 홍길동 씨가 한국의 집 한 채, 뭐 미국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한국 집이랑 미국 집 다 과세가 되고요. 예. 미국의 거주자 뭐 존슨 씨가 한국에도 똑같이 집 한 채, 미국에도 똑같이 집 한 채가 가지고 있다. 네. 하면 돌아가셨을 땐 한국에 있는 집만 과세가 됩니다. 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 또 지난번에 저희가 증여세 그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자녀한테 줄 때는 성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되는데 네. 상속세에도 이런 공제가 있습니까? 네, 상속세에도 이런 공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 5억 원까지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5억은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5억 원까지 딱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세가 제로네요. 네, 없습니다. 오. 네,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로 5억을 더해줘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 공제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네.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2억은 먼저 받고 공제를 그리고 조건에 맞는 상속인들이 한 사람 있을 경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6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5억 정도가 공제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제를. 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공제 계산했을 때 오히려 더 5억보다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제, 인적 공제가 다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거보다 공제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5억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네. 그래서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신고는 하고 안 내는 거잖아요. 네, 신고를 했을 때 안 내는 거고 신고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 방법이었던 5억 원으로 일괄 공제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걸로 예. 우리가 세금을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제 배우자 부부 관계는 이제 재산을 같이 일구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고 30만 원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때때로 효자 노릇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다른 상황들이 대부분 다 결정이 되고 누가 어떤 재산이 어디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가액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2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만약에 놔두고 떠나셨다. 그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상속세가 한 6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있어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되게 됩니다. 한 4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6억 2천 나오는데 네. 배우자가 있을 때는 2억 1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이거는 네. 25억 아파트 한 채 네. 상속될 경우 기준으로요. 만약에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그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뭐 아예 배우자가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배우자는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받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가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만약에 돌아가신 남편분이 있는데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돈을 뭐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한 5억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까지는 되는 거고. 네. 일괄 공제 5억에 네. 추가적으로 배우자 공제 5억이 돼서 10억까지 해주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배우자 공제 30억이라는 최고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 잘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배우자만 있다고 한다면은
일가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해서 추가로 10억까지 공제를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배우자 공제 혜택도 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나 뭐 이런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 좋지만 네. 그래도 또 따져봐야 되는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예요. 남편분이 쉽게 말씀드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배우자는 아내인데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비해서 남은 뭐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물론 이때에도 뭐 단기 재상속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단기 재상속 공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활용하면 좋을, 네. 알아두면 좋을 절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상속세 절세 방법 더 네. 알아볼까요? 상속세에 있는 특이한 제도가 이제 연대 납세 의무예요. 네. 상속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속세 좀 특이한 제도인 그 유산 과세형에 대한 건데 본인이 상속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내줘야 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요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상속세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이제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까지도 내주게 된다면 뭐 배우자는 연대 납세 의무 때문에 자기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네. 자녀의 세금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아니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네, 증여세 안 내고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속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위독하다든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큰 돈을 인출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왜요? 나중에 이 돈을 뽑은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서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로 봐서 네. 과세가 따로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뭐 병원비라든지 공과금 등은 뭐 이분의 이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상속세는 이제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상속세는 신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 이 상속세 세액을 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은 협력 의무인 거고 요게 끝나고 나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에 걸쳐서라도 뭐 결정이 나서 세금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무 공무원이 상속인이나 아니면 세무 대리인에게 이제 뭐 연락을 취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이 나와서 뭐 가산세나 이런 게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신고 기한 납부 기한을 뭐 6개월이나 주는 거는 그만큼 오래 걸리고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이니까는요. 네. 뭐 신고나 납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여세와 상속세 각각 유불리가 좀 나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19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도로 등 공공시설 628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